안녕하세요. 알파 부동산 회사 학교의 데이비드 한입니다. 오늘 토픽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은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2편은 은퇴 상속편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3편 마지막 이 완성편으로 유산 증여 신탁에 관해서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주의 Designated Broker, 캘리포니아에서도 브로커 라이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 상용 부동산 감정사이면서 또한 공인 비즈니스 감정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상속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거를 감정 평가를 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커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 방식에 대해서 특히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유 방식 4가지를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소유권, 비즈니스에 대한 프로퍼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LLC, Partnership, Corporation, Limited Partnership, Trust, 신탁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의 상황과 관련 세법상 어느 것이 유리한지 유산 상속 계획과 가족 구성원 그리고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조건을 고려해서 법률 전문가 그리고 세금에 대한 세법 전문가의 깊이 있는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라이프의 스테이지가 있듯이 그리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이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 재산을 증식을 하고 보존하는 관계에서 첫 번째는 시작 단계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스타트하고 크리에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 이제 그 방법론은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도 될 수도 있고 상가도 될 수도 있고 유니트 아파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탁, 반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씨앗을 심고 나서는 증식이 이제 되는데 이 증식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씨앗을 심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요하죠. 그리고 이 증식이 되면은 이걸 이제 보존을 이제 킵을 잘 하셔야 돼요.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되면은 그걸 거두어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상속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두어 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쓸 수 있거나 거기서 캐시가 나와 가지고 캐시를 쓸 수 있거나 이런 단계를 준비를 하셔야 되죠. 자, 은퇴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라고 그러면은 retirement. 우리가 이제 흔히들 우리는 100세 시대다. 근데 사실은 100세라는 거는 아주 럭키한 사람이 100세까지 사는 거고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이제 79세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좀 높아요. 82세. 그리고 이제까지 65살, 65세가 만약에 살았다면은 앞으로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이 84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게 미국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70살이면 85세까지. 여자분은 이 수명이 더 길어요. 그래서 87세, 65세면 87세, 70세면 88세까지 살 수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은퇴를 하는 데서 이제 초기 단계는 맨 처음에 59살 반이 되면은 세법상 은퇴를 이제 해서 인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즉 IRA나 키오나 401k 이런 은퇴 적립 자금을 이제 넣어놨으면은 이제 이런 자금들은 다 텍스 디덕터블이 되죠. 이때 적립 자금의 조기 인출을 할 때 물론 이제 빼서 쓰면은 텍스를 내야 되지만은 근데 이제 벌금이 이제 없어집니다. 벌금이 이제 10%인데 early withdrawal penalty가 10% 없이
쉬운 합살반부터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2살이 되면은 Social Security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죠. 그때는 이제 Early Retirement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Fully Retire를 하는 거에 비해서 25% 정도를 이 연금이 더 적어집니다. 할 수 있으면 66살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65살이 되면 이제 메디케어, 이거는 이제 의료보험이 정부 이제까지 소셜 시큐리티 보험 메디케어 텍스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그 적립을 해놨으니까 65살이 되면은 그 보험에 이제 커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살에 그 3개월 전, 3개월 후에 신청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메디케이드나 아니면 메디칼 이런 거에 수입하고 재산에 따라서 이걸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6살이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풀 베네핏을 그 풀페이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살이 되면은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그때부터 이제 인출을 이제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66살에 타는 것이 좋으냐, 70살까지 기다리는 게 좋으냐. 66살에 타지 않고 70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1년에 8%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32%까지 증가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퇴에 관한 여러 가지 세이빙스 플랜이 70살 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must withdraw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이빙을 해가지고 은퇴 자금에 넣어놨던 거는 70살 반이 되면 인출을 시작하지 않으면 50%의 페널티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70살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이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 장기 요양입니다. 이 장기 요양은 이제 롱텀 케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사실 장기 요양의 커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수명이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이제 호스피스의 그 말기 환자 요양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롱텀 케어는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나 아니면 메디칼에서는 물론 이제 커버가 되죠. 그런데 65살 이상의 그 시니어 가운데서 약 70%가 이런 롱텀 케어,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이 롱텀 케어의 한 달의 에버리지 비용이 한 7,500불 정도 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 7,500불을 한 달에 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데, 이 롱텀 케어 장기용에서 7,500불을 써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제 흔히들 노화 장애, 스트로크, 뇌졸중, 디멘시아, 파킨슨 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이런 게 이제 걸리게 되면은 독립생활의 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그 사망 원인이 첫 번째는 심장병이고, 두 번째는 캔서, 세 번째는 사고에 의해서 이제 사망한다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뇌졸중, 스트로크, 5위가 이제 치매나 아니면 알츠하이머 이런 걸로 인해서 장기 그 요양을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 요양을 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집에서 있을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이제 받느냐? 이제 Adult Day Health Care Center, 이제 데이타임만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그 베이비 케어 하는 것처럼, 데이케어 하는 것처럼 데이케어를 이제 받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아니면 Assisted Living,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그 너싱, 그 Skilled Nursing Facility, 너싱홈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호스피스는 아까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CCRC는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라고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금을 이 안치를 시키면은 거기에서부터 그 모든 그 케어를 받고, 물론 한 달에 내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장기 요양에 대한 그 비용은 한 달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7,500불 된다 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그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에 그 50% 이상은 의료비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그 요양 비용을 LTC, 롱텀 케어를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이제 본인이 물론 이제 세이빙스에서 아니면 자기가 모든 그동안에 투자를 해가지고 캐시플로우가 거기서 있다든지 아니면은 리버스 모기지라는 거는 자기 집에나 아니면 프로퍼티에 그 에퀴티가 있는 경우에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끌어내서 쓰는 겁니다. 아니면 투자로부터 이제 돈이 이제 나온다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캐시가 나오게끔 하는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LTC, 그러니까 롱텀 케어를 하는 그 보험이 있습니다. 이때 보통 에버리지로 57살 정도 되면은 그거를 이제 붓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받더라도 커버를 받는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보험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부 혜택을 받는 거는 물론 이제 메디케어가 있지만 메디케어는 이 롱텀 케어에 하는 거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메디케어나 메디칼,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고 그러죠. 그 메디케이를 받게 되면은 이제 재산이나 이제 소득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빈곤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잘 산든지 아니면은 그 중간에는 참 어려운 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플랜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장기 요양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애들을 다 키우고 엠프티 네스터가 이제 돼서 이제 애들이 다 나가면은 이제 조그만 집으로 다운 사이즈를 해야 되겠죠. 이제 스몰러 하우스로 이제 옮깁니다. 그때에 이 장기 요양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물론 건강할 때는 이런 거를 못 느끼겠지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고 백야드가 있고 1층 집을 되도록이면 권합니다. 1층 집을 흔히들 램블러라고 이제 부르죠. 왜냐면 모빌리티가 이제 더 좋으니까 이제 제가 많은 경우에 보면 2층 집은 움직일 수가 없으면 엘리베이터까지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도 개조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다음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여러 가지 컨선해야 되는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기반 시설에서 도보로 접근하기 쉬운 거 이런 것 아니면은 이제 시니어 하우징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타이어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페셜리 디자인되어 있는 하우징이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에 이제 55 플러스에 이제 돼 있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퇴 주택은 이제 주거 환경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리스트를 해놨습니다. 세이프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코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 커뮤니티를 들어갔다면 복잡한 데인지 아니면 플로어 플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앤아웃이 편한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을 이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은퇴 그 하우징 시설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자기가 롱텀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을 여기 나오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쉽게 인앤아웃 할 수 있는 손잡이라든지 핸디캡 액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자인이 되는 것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플로어는 이 자빠지는 그 for residence가 되어 있어서 세라믹 타일이라든지 이런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이 fall 하더라도 다치지 않게끔 바닥에 그 특별 소재가 들어가 있는 콜크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휠체어로 해서 이게 쉽게 그 모빌리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플로어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쉽게 문을 핸들할 수 있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오픈으로 된 플로어 플랜, 각이 없이 모든 것이 쉽게 인앤아웃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그 more electric, insulation, heating, ventilation, 라이팅도 은은하게 하고, 그리고 윈도우가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컬러는 여러 컬러풀한 것보다는 까만 색깔로 통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퇴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유산 문제하고 상속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위임장을 이제 작성하시는 겁니다. 재정 위임장, 의료 위임장, 그다음에 이제 living trust, 유언장, 그다음에 이제 special needs trust 신탁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롱텀 케어의 인슈런스가 소진됐을 때 어떻게 이제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준비를 하는 것 등등. 이거는 다음번에 이거를 자세하게 이제 커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추가적인 상속 계획, 증여, 신탁, 특히 이제 신탁에 관해서 자세하게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subscribe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